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건 돈 때문이거나 커다란 싸움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관찰해온 바로는 아무런 말 없이 무너져가는 가정에는 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도 가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몇 가지 태도였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말은 모두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말이 거듭될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며느리와 사위의 얼굴은 조용히 굳어만 갑니다. 저는 거의 한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가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관계들을 말이지요. 그 시작은 언제나 아주 사소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고 화를 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른이라는 이유로 당연하다고 믿었던 그런 태도 하나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떼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식도 며느리도 사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존중을 주기보다 경험을 내세우고 연륜을 앞세워 침묵 속에 압박을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늙은 날의 관계를 얼마나 외롭게 만드는지 너무 늦은 뒤에야 깨닫게 되죠. 오늘 저는 65세가 넘으신 분들이라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결코 보여서는 안 될 몇 가지 태도에 대해 조용히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어떤 부모님은 노년에 더 고립되어 가는지, 그리고 무엇을 놓아야 가족의 따뜻함이 다시 돌아오는지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겁니다. 약간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앞으로의 시간을 더 평화롭게 만들기 위한 필요한 멈춤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스스로에게 조용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요즘 사람들 곁에 있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편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 며느리나 사위는 예의는 지킵니다. 말도 공손하고 행동도 조심스럽죠.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머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요즘 사람들은 원래 바쁘다. 세대가 달라서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제가 오랜 세월 보아온 많은 가정에서 문제의 본질은 세대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느낌, 말을 해도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듯한 감각, 그런 미세한 불편함이 관계를 조용히 멀어지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 머뭅니다. 반대로 아무런 말이 없어도 마음이 움츠러드는 곳에서는 점점 발길을 줄이게 되죠. 노년에 들어서면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내가 먼저 상처를 준 적도 없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옳고 그름으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의도보다 태도가, 말보다 분위기가 훨씬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면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옳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가슴이 잠시 멈춘 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미 삶의 다음 장을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같은 선택을 반복하고 그 선택이 노년의 관계를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이야기에서는 그 선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믿으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말에 무게가 실린다. 경험이 많으니 내가 하는 말이 맞을 가능성도 높다. 이 생각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부터 관계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아닌 관계를 짓누르는 힘으로 바뀌는 데에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비슷한 장면을 끊임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어른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크게 화를 내지도 않고 거친 표현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난 뒤 방 안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워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으로는 한 걸음 물러서죠.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말 속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조언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 이미 판단이 내려진 말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삶의 전반부에서는 정답이 중요했습니다.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가 삶을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는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생깁니다. 그것은 함께 있어도 숨이 답답하지 않은 관계, 말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느낌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종종 강조하듯 노년의 삶은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더 정확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중 가장 먼저 놓아야 할 것은 내 말이 옳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놓지 못하면 어른은 점차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닌 말이 무거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무거운 말은 가족을 붙들어두지 못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들을 멀어지게 할 뿐이죠. 만약 이 깨달음 없이 예전과 같은 태도를 계속 이어간다면 남은 인생의 시간은 점점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은 평안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진 뒤에 남는 텅 빈 정막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떤 작은 습관과 태도가 노년의 관계를 지치게 만드는지에 대해 조용히 짚어보려 합니다. 관계가 멀어질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계기를 떠올립니다. 한 번의 말다툼, 한 번의 상처, 무심코 던진 말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보아온 대다수의 경우 그런 결정적인 순간은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태도들이 오랜 시간 반복되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죠. 며느리나 사위가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어른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말을 끊지 않아도 표정 하나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으로 상황을 덮어버리죠. 어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말해서 상처 주느니 그냥 가만히 있자. 하지만 침묵은 항상 중립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압박이 되기도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이 선택을 해도 괜찮을까? 그 순간부터 관계는 편안함을 잃고 조심과 긴장으로 유지됩니다. 또 다른 흔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른은 직접 간섭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다 겪어봤지.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라 하는 말을 던집니다. 겉으로 보면 경험에서 우러난 충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조언이 아니라 미리 내려진 평가처럼 들리게 됩니다. 이런 태도들의 공통점은 악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아프게 하려 한 말도 아니고 권력을 휘두르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문제는 이 태도들이 쌓이면서 가족 안에 보이지 않는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자유롭게 말하면 안 된다. 이 집에서는 결정하기 전에 눈치를 봐야 한다. 그리고 그 규칙은 말로 정해진 적이 없기에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며느리와 사위는 멀어지기로 선택합니다. 싸우지 않기 위해, 상처받지 않기 위해, 관계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예민해서도 아니고 어른이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 익숙함 속에 숨어 있는 구체적인 태도들, 65세 이후라면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5세 이후라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태도들입니다. 이 태도들은 큰 소리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죠. 첫 번째입니다. 어른이 스스로를 이 집의 도덕적 기준점으로 삼는 태도입니다.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다. 그건 옳지 않은 선택이다. 이런 말들은 겉보기엔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이미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기회를 잃고 그저 평가받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이 태도가 반복되면 가족은 대화의 공간이 아닌 판단의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교하는 태도입니다. 직접 말하지 않아도 다른 집, 다른 며느리, 다른 사위를 은유적으로 떠올리게 만드는 말들입니다. 비교는 늘 상대의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 상처는 당장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과거의 희생을 앞세우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 말에는 거짓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사랑의 감사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자발성이 아닌 의무로 유지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개입은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태도입니다. 결정에 대한 의견은 내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태도는 신뢰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사람은 함께 책임져주는 사람을 믿지 말만 주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는 태도입니다. 차가운 침묵입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분명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자신이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5가지 태도의 공통점은 모두 어른다움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용인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노년의 관계는 권위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직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으로만 유지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태도를 내려놓았을 때 노년의 품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감이 어떻게 더 깊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재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성과와 역할로 자리를 지켰다면 노년에는 사람 그 자체로 존중받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존중을 얻기 위해 권위를 꺼내듭니다. 나는 부모다. 나는 더 오래 살았다. 나는 더 많이 겪었다. 이 말들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언제나 관계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말의 무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며느리와 사위 앞에서 자신을 낮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운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상대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남겨두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른 곁에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옵니다. 부탁하지 않아도 연락이 옵니다. 권위를 세우지 않아도 존중이 스며듭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드러내야 하는 태도는 이미 불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지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상대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내 앞에서 솔직해도 되는지 그 느낌 하나로 결정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완벽한 어른을 원하지 않습니다. 늘 옳기만 한 부모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 있는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는 안도감을 원할 뿐입니다. 이 감정을 지켜주는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귀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미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전하며 아직 남아있는 선택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쯤에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진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을까? 이미 관계는 이렇게 굳어 버렸는데 그 생각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붙잡아온 태도를 내려놓는 일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이 나이에 굳이 애쓸 필요 있나? 그냥 조용히 지내면 되지. 하지만 조용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편안해서 생기는 고요함이고, 다른 하나는 말할 곳이 없어 생기는 침묵입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을 놓을 자리가 없을 때 비로소 깊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관계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제의 태도가 오늘을 완전히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거리를 만듭니다. 큰 변화를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금 더 듣고, 조금 덜 판단하고, 조금
덜 침묵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온도는 달라집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완벽한 어른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틀리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 이 집에서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을 원할 뿐입니다. 그 감각을 주는 일은 지금 이 나이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변화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가볍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생각을 하나의 장면으로 묶어 노년의 관계가 어떤 모습일 때 가장 평온해지는지에 대해 조용히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집안에 불이 하나 둘 켜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식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밥을 먹고 가끔 웃으며 각자의 하루를 존중하는 분위기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장면이 가능한 집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는 누군가를 긴장하게 만드는 태도가 없습니다. 어른은 중심에 있지만 지배하지 않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존재감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노년의 관계는 붙잡아서 유지되지 않습니다. 잘하려고 애써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다시 가까워집니다. 65세 이후라면 며느리와 사위에게 보여야 할 것은 정답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말로 설득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를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불편하지 않게 보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배려입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지난 시간을 부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곳에는 비슷한 고민을 해온 사람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낀 생각을 혼자만 품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나이를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이 채널은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작은 쉼터가 되고자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금 느리지만 조금 더 가벼워지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